컴퓨터 읽어주는 고고싱컴대 고시경입니다. 방학 기간이 됐습니다. 저희도 이 날짜를 꽤나 많이 기다렸는데요. 방학 기간에 게임할 우리 학생 여러분들 그리고 작업용 컴퓨터가 필요한 여러분들 위해서 오늘 영상 준비했습니다. 추천드릴 만한 견적, 이분께서는 아빠와 중 한 2, 3 정도 되는 자녀분과 함께 이렇게 내방을 하셨는데요. 견적은 이렇게 뽑았습니다. 좀 멀리서 오셨어요. 화성에서 오셨는데 견적만 뽑아 가시고 컴퓨터 본체는 내방할지 화물로 받을지 고민하시다가 오늘 연락이 왔어요. 화물로 받으시겠다고. 내방하셔서 이렇게 조금 확인을 하시고 가져가시는 방법도 좋고요. 내방하시기 또 힘들다고 하시면 이렇게 또 화물로 받으시면 저희 특수화물로다가 보내드린 그런 서비스 있으니까요.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컴퓨터 사양은 단순합니다. 딱 오시자마자 제일 첫 번째로 하신 얘기가 PC방보다 좋게 해주세요. 하드디스크만 딱 제외하면 130만 원대 안쪽으로 구매를 해가실 수 있는 이런 상황이고요. 보통 집에서 사용하신다 그러시면 QHD 쪽으로 요즘에 코스가 많이 맞춰져 있는데 FHD 쪽으로 이렇게 조금만 내려주신다면 프레임이 조금 더 많이 나오냐 적게 나오냐 정도의 차이이고, 게임용 모니터다 그러면 일반적으로 144Hz나 165Hz가 나오다 보니 성능이 많이 올라간다고 해서 FHD에서 많은 효과들이 많이 보이지는 않지 않나. 메인보드 보시면 아시겠지만 와이파이 모델이 들어가 있으세요. 기본적으로 와이파이 있는 모델과 없는 모델이 이렇게 정확하게 나눠져 있는데 가격대는 약 2만 원 정도 차이가 있고요. 난 와이파이를 써야 되는데 실수로 구매를 했다. USB 타입으로 이렇게 와이파이를 구매를 하시게 되면 우선 인터넷 사용하실 수 있으니까요. 와이파이가 내장되어 있는 메인보드를 함께 사용하셨다 그러시면 블루투스도 함께 내장이 돼 있으니까 참고하셔서 이런 이점들이 있구나 정도로. 그래픽카드 같은 경우에는 5000번대 지포스 제품과 9000번대 라데온 제품 자체가 이렇게 좀 많이 비교를 하는데요. 상대적으로 드라이버 이슈라든지 이런 게 라데온의 7000번대에서는 문제가 많았으나 9000번대로 넘어오면서 이 해결이 조금 많이 되고, 5000번대 지포스 모델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좀 문제가 좀 많이 올라오게 되는 듯한, 할 말은 많다. 성능이나 이런 거는 사실 고만고만합니다. 라데온 같은 경우에는 패키지 게임을 조금 많이 하는 스팀 라인 쪽을 조금 많이 하거나 이렇게 되면은 라데온 쪽이 조금 더 유리하고, 국내 온라인 게임이라든지 배그나 로스트아크 그런 거는 지포스 쪽에서 조금 더 프레임이 잘 나오니까 간단하게 이렇게 견적을 뽑았고요. 기본에 충실한 이런 견적 한번 소개시켜 드려봤습니다. 요 컴퓨터 같은 경우는 사실 내방 상담하신 분 상담이고요. 컨셉 보면 전체적으로 화이트입니다. 본인이 이거 이렇게 해주세요. 전반적으로 보시면 RGB 구성으로 해서 어항, 순행만 넣을 건데 조금 작은 거 원합니다 하면 저는 P35 케이스를 굉장히 많이 추천을 드리는 편이고요. 저는 작은데 꽉 찬 느낌이 좋아요 하면 공랭 플로우로 들어가서 전혀 손색이 없습니다. 보드에 있는 RGB 프로그램으로 전체적으로 다 연동을 시켰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전반적으로 인텔로 하면서 화이트인데 14600K로 좀 가성비를 라고 하면 추천을 드리기는 하거든요. 사실 조금 아쉽다라면은 사실 원래 그래픽카드도 5060 하셨다가 올리시긴 했습니다. 나 이거 RGB 프로그램 얘기해도 돼? 이게 됐다 안 됐다 지 맘대로야. 그러니까 컬러 선택지가 제일 많은 건 아수스인데 예쁜 것도 아수스가 맞아요. 단점 무거워요. 됐다. 와씨 됐다. 메모리 떴어. 이런 식으로 파란색이랑 지금 핑크를 넣어놨을 때 이렇게 두 가지 컬러를 한 번에 표현할 수 있다는 게 아수스의 정말 큰 장점이거든요. 이거는 작업용이고요. 본인이 어느 정도 견적을 짜오신 거에 CPU가 인텔 14600K이기 때문에 영상 편집하시는 분이라 사실 KF도 잠깐 말씀을 드렸었어요. 근데 편집을 간혹 할 것 같고 저는 K로 해서 금액 차이 없으니까 진행해주세요가 들어간 견적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캐드, 포토샵 진짜 나는 게임 아는 거 없어요. 이 정도면 저는 굉장히 14600을 가성비로 추천을 드립니다. 짠! 이거 우리가 요런 데딱 그냥 붙여놓는데 요거 사실 자석이에요, 여러분. 어디다 붙여도 상관이 없습니다. 오늘 견적은 이렇게 세 가지 견적인데요. 앞에 보이는 거는 5070, 여기는 5070 Ti, 9070 XT 거의 동일한 사양으로 들어가 있습니다. 하고 싶은 말이 뭐냐? 기본적으로 200만 원대에서 조합할 수 있는 가장 기본적인 이 조합이 아닐까. 그래서 5070을 넣게 되면은 대략 230만 원대 정도에서 맞추고 가실 수 있으시고요. 5070 Ti로 가시게 되면은 5070과 5070 Ti의 가격 차이만큼 약 한 40만 원 정도 올라가게 됩니다. 실질적으로 250만 원 이상을 쓰신다 그러면은 5070 Ti까지 갈 수 있는 상황이시고요. 세 번째 보이는 9070 XT 같은 경우에는 5070 Ti와 성능이 거의 비슷하다라고 사이트나 이런 데서는 많이 되어 있긴 한데 배그나 디아블로, 패스 오브 엑잘 이런 게임에서는 좀 많이 밀리는 편입니다. 구매하는 사람들이 판단해야 되는 부분이라고 생각하는데, 공랭 쿨러 같은 경우는 기본적으로 쿨링팬이 고장나지 않는다라는 전제 조건 하에는 반영구적으로 사용이 가능합니다. 하지만 또 순행 쿨러 같은 경우에는 그만큼 공랭 쿨러보다 더 열을 빨리 식혀줄 수 있다는 장점도 있고 꽉 차고
커 보이는 느낌이 아니라 좀 슬림하게 내부가 보인다는 점에서는 그만의 장점이 좀 있죠. 게임을 할 때에는 7800X3D의 온도가 그렇게 높게 올라가는 편이 아니기 때문에 공랭 쿨러로도 여러분들이 7800X3D의 온도가 충분히 되게 되고, 여러분들 중에서 전기세 아끼겠다고 집에서 에어컨도 안 틀고 선풍기도 안 틀고 그렇게 게임하시는 분은 없으시겠죠. 그런 것만 아니라면은 어지간해서는 게임할 때 온도가 그렇게 높게 올라가거나 하지 않는다. 보드도 이렇게 다 작은 게 들어갔는데 견적이 괜찮은 건가요? 그 M이 없는 보드 형이 얘기했잖아. 그 내용은 좋은데 우리 전제 조건이 딱 하나 있습니다. 80이나 90급처럼 두께가 두꺼워야 돼. 그런 그래픽 카드를 꼈을 때는 당연히 M이 없는 보드 써야 되는 게 맞지만은 지금 들어간 견적의 5070이나 70ti, 9070XT 같은 경우에는 두께가 거대하거나 그러진 않거든요. 그래서 실제로 이 메인보드가 두 번째 슬롯부터 그래픽 카드 슬롯이 시작됐는데도 불구하고 하단에 간섭이 1도 없다라는 거. 자, 이 컴퓨터는 제가 판매를 했습니다. 요청하셨던 게 250만 원 선에 작업용 용도로 하셔서 컴퓨터를 바꾸신다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나오게 된 견적입니다. 게임은 전혀 하시지 않는다고 했고요. 작업 용도로만 이렇게 사용하신다고 해서 제가 265K 추천을 드렸습니다. 자, 울트라 7 시리즈 같은 경우에는 순행이 필요하죠. 공랭으로 해갖고 테스트를 해본 결과 결국엔 CPU 쪽에 스로틀링이 오기도 했고, 첫 번째로 발열량이나 전력 자체가 굉장히 많이 잡히긴 했지만 그래도 아직까지는 공랭으로 사용하는 게 조금 애매하긴 하더라. 그래서 순행을 이렇게 딱 선정을 했고요. 이 고객님께서 원하셨던 게 작업용 이런 컴퓨터를 딱 원하셨어요. 그래서 이 CPU가 147K에서 265K로 변경되면서 가격은 이런 식으로 지금 현재 표기가 돼 있는 상황이고요. 멀티 성능은 조금 더 올라갔고요. 게이밍 성능은 뒤로 후퇴하는 전력량이나 이런 걸 생각해서 봤을 때는 그래도 이해 안 가. 조금 더 멀티 성능이 강하다 보니 금액대나 이런 거에 조금 더 이로운 점이 있어서 이 CPU를 선택했다는 점, 게임을 전혀 하시지 않는 상황에서는 뭐 이런 상황 충분히 벌어질 수 있다 말씀드리고 싶었고, 얼마 전까지만 해도 Z보드까지밖에 없었어요. 최근에 B보드가 나오고 이게 보급형 제품들이 많이 출시가 되면서 가격대도 조금 많이 잡혀서 147K보다는 265K 쪽이 작업 용도에서는 조금 더 많이 유리해 보인다는 점, 그리고 메모리 쪽에서는 보시면 아시겠지만 96기가 메모리를 선택을 하셨습니다. 특이한 점이 메모리 클럭 자체가 일반적인 메모리보다 조금 많이 낮은 이런 모습을 지금 보여주고 있는데요. 메모리는 그래요. 작업 쪽에서는 아무래도 클럭보다는 양을 조금 더 많이 우선시하는 게 일반적이긴 하고요. 뭐 게임 쪽으로 간다면 뭐 반대의 경우가 충분히 있을 수 있습니다. 둘 다 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둘 다 올려야 되는데 뭐 이러면 가격이 많이 올라가겠죠. 그래서 메모리를 두 가지 종류를 추천드렸는데 64기가 이 제품과 96기가 이 제품 추천을 드렸었는데, 좀 더 장기적으로 메모리 변경 없이 쭉 쓰고 싶다고 하셔서 96기가 오케이. 그래픽카드는 가격 예산을 맞추기 위해서 이 정도에서 마무리가 되긴 했지만 뭐 조금 더 위에 있는 그래픽카드를 사용하셔도 충분히 괜찮을 것 같고요. 특이했었던 거는 이 케이스 선택이었는데요. 플럭스 제품 같은 경우에는 두 가지 모델들이 출시가 됐습니다. 전면부 3개, 후면부 하나, 하단 부분에 쿨러가 2개 장착됐었던 게, 메쉬 같은 경우에는 쿨러가 하나만 더 들어갔다라는 점. 뭐 물론 위쪽은 순행으로 채우게 되면 괜찮으니까 위쪽 쿨러는 제공이 안 된다는 이런 점이 있고요. 메시아 프로의 전면부 쿨링에 차이가 조금 있는데 얘는 120mm짜리가 3개 들어가고요. 프로 같은 경우에는 140mm짜리가 3개 장착이 된다는 점, 그런 차이 정도 있고요. 둘의 가격이 꽤나 차이가 나요. LED를 함께 사용하시지 않겠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DLX 21보다 이쪽을 조금 더 선호하시는 그런 분들도 있으시더라고요. 그래서 작업 용도로 이렇게 250만 원 선에 i7과 이렇게 포함한 금액이 총 266만 3천 원, 졸업 작품까지 그냥 가는 거지. 자, 이렇게 오늘 여러 가지 컴퓨터 한번 추천드려 봤습니다. 딱 이렇게 정해져 있는 컴퓨터 견적보다는 여러분들의 입맛에 맞춰서 이렇게 좋게 뽑아 가시는 거를 조금 좋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자, 저는 오늘 컴퓨터 이거 좀 고고싱 법대 구신형이었고요. 자, 저는 이만 조립해야지. 갈게요.